자, 지금부터 배울 것은 이제 정적분의 활용인데 이 과정 중에서 첫 번째 우리는 넓이를 배울 거야. 정적분의 활용.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는 넓이를 배워보자. 자, 넓이를 배우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적분의 어떤 개념, 성질 이런 건 없고요. 활용만 잘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주의하실 것은 A에서 B까지 fx, dx는 뭐야? 라고 설명한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함수값들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함수값에는 뭐가 있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기본적인 크기도 있죠. 값이 3, 5 하는 것처럼 길이도 있지만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바로 부호가 있다는 거야. 플러스 3, 마이너스 3. 그러니까 플러스 3이면 위로 3칸, 마이너스 3이면 밑으로 3칸.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부호를 반영한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현재 넓이라는 건 뭐지? 이게 되는 거야. 넓이는 뭐지? 라고 한다면 이것은 A에서 B까지의 바로 길이의 합이다 라고 설명됩니다. 여기 과정은 바로 길 2가 되는 거야. 길이. 넓이라는 게 뭐야 하면 길이들을 합친 게 넓이죠. 그러면 이 길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야 하면 바로 크기다라고 설명해 준 거야. 다시 말하면 이 크기 안에는 뭐가 없어야 돼 하면 부호는 고려치 말아야 돼 이 뜻인 거야. 그래서 설명해 주는 내용은 바로 A에서 B까지 요것을 크기, 그러니까 함수값은 갖고 오는데 함수는 가져오는데 내가 원하는 건 크기만 줘 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 절대값을 씌울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분하고 그 다음에 넓이하고 뭐가 다르지 하면 정적분에서는 나는 부호를 반영했고 그 다음에 넓이에서는 부호를 반영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일단 이 내용문하고보다는 배경이라는 걸 먼저 설명해 주고요. 두 번째는 내용인데 이때 키워드는 뭐냐면 첫 번째가 함수의 개수야. 함수의 개수가 몇 개지? 라고 할 때 한 개일 때와 두 개일 때로 나눠진다. 그럼 함수가 하나일 때는 어떻게 돼? 라고 설명해 주죠.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fx가 이렇게 양수라면 이게 되는 거야. A에서 B까지의 함수값들의 어떤 넓이값을 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넓이 스퀘어라는 건 A에서 B까지의 현재 여기는 dx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봐요. 이 dx라는 건 뭐냐면 x축에 촘촘하게 쌓았다는 얘기야. A에서 B까지 빈틈없이 쫙 쌓았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길이가 뭐지 하면 바로 이게 되는 거지. 길이. 이게 뭐야 하면은 y값. 근데 이 y라는 값에 뭐다? 절대값을 씌워주세요 이 되는 거야. 이 y값을 가져오는 건 맞는데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쵸?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나중에 근데 선생님 이거 끝나고 나면 이거 x에 관한 적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y를 이제 가서 비로소 fx로 바꿀 거야 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과정에서 보니까 A에서 B까지는 전부 다 어때요? 양수죠.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그냥 fx로 나와서 적분해 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현재 이렇게 해서 A에서 B까지의 범위를 봤더니 아니 전부 다 음수던데 이게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S라는 것은 뭐야? 라고 하면 A에서 B까지 하면은 여기서는 dx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이니까 요 값을 가져오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절대값 y다 이렇게. 그러면 이 절대값 y를 풀어준다면 다시 x의 관계식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절대값 fx야 라고 설명해 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봤어요? fx 봤죠?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음수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A에서 B까지 마이너스 fx를 적분해 주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내가 그림을 그렸더니 A에서 B까지를 봤는데 A에서 B까지를 봤어요. A에서 B까지 여기까지 딱 이렇게. 그러면 어디서는 양수고 어디서는 음수더라 이럴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질문할 텐데 이런 경우 생기면
S는 A에서 B까지 똑같이 dx. 나의 길이는 현재 y 값이야. 이렇게. 그러면 상황을 봤더니 어떨 때는 y가 양수기도 하고 어떤 건 음수이기도 해.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뭐 해야 돼? C라고 하는 교점을 구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준다면 현재 이 식은 A에서 C까지는 현재 이것이 양수로 나올 거다. 다시 말하면 y dx로 나올 거다. 설명할 수 있는 거고, C부터 B까지는 이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결과 A에서 C까지는 fx dx,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 fx dx를 적분해 주면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예, 이게 개념이 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건 이 마지막에 있는 이 공식을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게 목표가 아니야. 결국 이것은 이런 상황,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정리법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원리만 깨달으면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중요 포인트 하면은 첫 번째 1번, 바로 가장 중요한 게 함수가 한 개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찾아야 게 바로 뭐냐면, 봐봐, 함수가 하나면요 둘러쌀 수가 없잖아. 넓이가 생기려면 원이든 삼각형이든 전체 모든 면적 자체가 만들려면 도형이 감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 하나 갖고는 안 돼. 이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x축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럼 x축이 뭔데? 하면 이것은 바로 y가 0이라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라. 뭘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이것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 이게 포인트예요. 너 절대값 풀어야지만, 절대값을 풀어야지만 적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을 푼다라는 의미는 결국 부호 판정을 꼭 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x축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이게 0이잖아. 그러니까 0보다 큰 양수냐 음수냐를 판단해 오라는 거예요. 네가 그림을 그려서 해당 범위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야 음수야 이거 판정해 와 라고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반드시 그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그림을 그리시고 넓이를 풀 때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아, 축하고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반드시 교점이나 제한 범위를 확인해야 되구나. 교점. 우리가 알고 있는 O와 우리가 알고 있는 제한 범위를 꼭 확인해 줘야 되는구나. 자,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점하고 기본적인 제한 범위 확인만 꼭 해준 후 그 범위 내에서의 부호 판정을 정확하게 해와 라는 게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앞에 있는 첫 번째 줄에 대한 내용만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함수가 두 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살짝 좀 지울게요. 이렇게 싹. 그러면 함수가 두 개라면 설명했어요. 함수가 두 개라면. 함수가 만약 두 개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함수가 한 개일 때는 목표가 뭐냐면 부호 판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함수가 두 개일 때는 어떻게 될 거야 하면은 이미 하나가 이미 완성이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있으니까 둘러쌀 수가 없잖아. 그런데 하나의 함수가 더 들어온다면 이때는 둘러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이때는 뭐가 필요 없어 하면은 첫 번째, 이때는 x축 필요가 없다 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함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둘러싸려니까 기본 축인 x축이 와라 있던 거고요. 지금부터는 함수 개수가 두 개인 경우는 절대로 이제 축이 필요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핵심 코드가 뭘까라고 하면 목표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써드리면 중요 1번 그래프 그리기. 함수가 두 개짜리일 때요. 그러면 이때는 목표가 뭐냐면 대소비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부호 판정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땐 두 함수가 fx하고 gx하고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지? 라는 관점은 필요가 없이요. 이때는 목표가 오직 대소비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지?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제한 범위와 혹은 교점을 반드시 구하셔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것만 하시면 현재 여러분들이 이 넓이 과정은 다 풀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지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과정 한번 볼게요. 만약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는 거 밑에 있어요. 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데 a하고 b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설명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 배웠던 정적분 똑같아요. 이거는 큰 넓이에서 작은 넓이를 빼내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큰 넓이를, 이 큰 길이를 절대값 y1으로 받고 작은 쪽에 해당하는 값은 우리는 절대값 y2로 볼게요. 요만큼의 길이는 y2로 보겠다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넓이가 뭐야? 라고 한다면 A에서 B까지의 큰 넓이는 절대값 y1을 적분하고 난 후 A에서 B까지 절대값 y2를 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y1과 y2가 둘 다 뭐냐면 양수죠. 그러니까 여기는 y1 dx에서 A에서 B까지 y2 dx를 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정적분의 범위가 어때요? 같죠? 그럼 같으면 합쳐줄 수 있잖아? 그러면 A에서 B까지 y1-y2 dx다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거 결합해 주니까 A에서 B까지의 뭐가 된다? 바로 fx 빼기 gx의 적분식이잖아 라는 설명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증명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때는 양수야 음수야가 아니고 누가 더 높이 있지? 누가 더 위고 누가 밑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y는 fx가 양수인데 y는 gx가 음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의 넓이하고 이쪽의 넓이하고를 이번에 뭐 해야겠어요? 빼는 게 아니고 더해줘야겠죠. 그러니까 현재 여기 있는 것을 우리는 길이를 절대값 y1.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절대값 y2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이 넓이를 구하는 식은 어때? 라고 하면 A에서 B까지 첫 번째는 절대값 y1의 적분값과 넓이와 두 번째는 A에서 B까지의 절대값 y2의 넓이를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더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y1이 양수야. 근데 y2는 어때? 라고 했더니만 음수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니까 A에서 B까지의 y1 플러스 마이너스 y2 dx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보니까 마지막 엔딩에서 결국 fx 이거는 마이너스 gx dx잖아 이게 되는 거죠. 아, 상대방이 지금 말하는 내용을 정리해보니까 뭐야 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 함수의 차를 적분하는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두 함수의 차를 적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에 결국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최종 결과물이 같았을 뿐인 거야. 두 개가 최종 결과물이 같은 거지 원래부터 같았던 건 아니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만약에 y는 fx가 있고 y는 gx가 있어. 그러면 요번에는 a에서 b까지를 하는데 이 넓이가 얼마일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넓이가 얼마일까? 그러면 요번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와 다르게 이번에는 오히려 gx의 길이가 더 크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fx의 길이가 더 짧잖아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현재 이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S라는 것은 A에서 B까지의 절대값 y2를 적분한 후 A에서 B까지의 절대값 y1을 적분해서 뺀다 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설명은 말 그대로 y2도 음수요.
그 다음에 y1도 음수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합쳐주는 순간 a에서 b까지 마이너스 y2 플러스 y1 dx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건 a에서 b까지 바로 fx 마이너스 gx dx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접근하고자 하는 목표는 서로 달랐지만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식이 어때? 라고 하면 같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식을 다 봤더니 결국 안쪽에 존재하는 함수의 식이 뭐야? 하면은 전부 다 하나같이 fx 빼기 gx로 설명이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아시겠죠?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우리 역함수에 관련된 미분법, 역함수에 관련된 또 적분 내용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수투에서 활용되는 내용이기보다는 미적분에서 활용되는 과정이니까 나중에 실제로 이제 지금은 이제 문이과가 구분이 없지만 미적분을 나는 선택 과목 선택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거기서 미적분 과정에서 적분 과정을 설명할 때 역함수에 관련된 내용도 설명해 주겠지만 이 수투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역함수가 출제될 확률은 사실상 없다라고 봐주면 돼. 왜냐면 이게 학교 내신이면 출제가 될지 몰라도 이게 수능 과정이라면 결국 시험에 대한 킬러 문항은 앞에서 다뤘던 현재 정적분의 기본 연산의 특징, 함수식 구하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너무나도 쪼잔하게 넓이까지 그렇게 지저분하게 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개념 정리 다 이해 갔죠? 그러면 요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매핑이에요. 자, 요 내용을 가지고서 다음 칠판에서 문제풀이 1번부터 5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풀 텐데 넓이가 나오면 일단 함수의 개수 세세요. 그럼 함수가 기본적으로 하나다 할 때는 x축이 함께 할 거고요. 만약에 함수가 둘일 때는 이제 x축이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첫 번째는 x3승 마이너스 2x제곱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첫 번째 뭐 하냐? 교점을 구하셔야죠. 그러면 x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은 0이야. x제곱에 x 마이너스 2야. 고로 x는 얼마 나온다? 0과 2야. 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식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려서 보면서 푸시면 돼요. 현재 과정은 3차 함수고 0하고 2가 나올 텐데 0에서 접하더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넓이가 뭐죠? 라고 했는데 0부터 2까지를 적분하면 되겠지.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함수값이 음수니까 부호를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2x제곱이다 라고 정리하면 된다. 그 결과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x 4승 플러스 3분의 2의 x의 3승 0부터 2까지. 그럼 넣어주시면 2의 4승은 16이니까 마이너스 4, 8이니까 3분의 16이다. 그러면 정답은 3분의 10이 빼주면 바로 정답은 3분의 4.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잠깐만 현재 보면은 8, 2의 3승은 8, 8이 16, 3, 4, 12 그럼 3분의 4 있죠? 예, 답안지가 아까 안 보여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예, 2번입니다. 예, 그쵸?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예. 자, 요번 문제도 첫 번째 내용은 교점을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6x제곱 마이너스 12x다. 그러면 x축이니까 0이겠죠. 그러면 정리했을 때 6x 뽑아준다면 x 마이너스 2, 그러면 x는 0과 2다 라고 설명하시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시면 2차 함수니까 0과 2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문제를 풀라가 키워드인 거지 공식을 외우는 건 아니에요. 함수값이 음수입니까? yes. 그러면 부호를 바꿔서 적분해달라. 정리하시면 x 3승 떨어지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제곱 떨어지면 6. 0부터 2까지. 2의 3승은 8. 8이 16이고요. 그 다음에 2는 4. 4, 6에 24. 빼기 0이기 때문에 이 정답은 8이다 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하나일 때는 반드시 x축. 제일 중요한 건 반드시 그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면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뭐죠? 라고 했는데, 그럼 첫 번째, 이 두 그래프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는 교점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x의 제곱 넘기시면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여기는 0 되겠죠?
그럼 x가 0하고 6이 나온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렇게 아래로 그린 그림. 그리고 여기서 1차 함수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x가 0이고 여기가 6이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여기가 fx죠. 여기가 gx예요. 넘겼죠? 그럼 이 식이 뭐죠? 하면 fx 빼기 gx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하고 싶냐? 그러면 네가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에서 바로 두 함수의 이렇게 두 함수의 차에 관련된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활용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를 넓이로 구할 거면 이거 뭐야 하면 0부터 6까지 적분해줘. 여기가 누군데 하면 두 함수에 대한 차이 되겠죠? 절대값. 그러니까 만약에 fx가 크면 fx 빼기 gx고 gx가 크면 gx-fx야. 그런데 지금 이 상태의 그림을 보시면 누가 더 커요? 하면은 직선이 더 크구나. 그러면 여기는 원래 뭐가 돼야 돼? gx-fx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겠구나. 그러면 교점을 구할 때 벌써 두 함수의 차가 완성이 되니까 우리가 굳이 또 식을 정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무리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의 x 3승 여기는 x제곱에 떨어지면 3x제곱 0부터 6까지다. 6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6의 3승 6의 3승이면 36 곱하기 6이니까 216이다. 3 곱하기 여기도 6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6 곱하기 6의 제곱으로. 그러면요 요거 약분해서 2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6의 제곱과 3 곱하기 6의 제곱. 그러면 6의 제곱에 3-2니까 결국 정답은 36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다음, 네 번째 문제. 야, 2020 수능 때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현재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 바로 절대값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첫 번째로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3분의 1의 x, 4-x. 그러니까 나는 교점이 두 군데인데 하나는 0이고 4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0하고 4. 이게 y는 fx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 gx는 뭐냐면 절대값 x를 1만큼 옮겨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려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 나온다는 얘기야. 참고로 하면은 0 넣어주면 어때? 그럼 0 넣어주면 1 빼기니까 0 나오니까 아마 그래프는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는지 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요 교점을 먼저 구했는데 참고로 벌써 여기는 구해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 넓이는 0부터 1까지는 2차 함수인 3분의 1의 x의 4-x라는 2차 함수에서 요 함수 정리해줘 뜻인데 결국 x가 1보다 작다면 그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온 상태에서 1을 빼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x야가 될 거고 x가 1보다 같거나 클 때는 그냥 나올 테니까 이건 x-2잖아 라고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 그러면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빼주세요.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부터 해서 요 교점까지. 그러면 그 교점을 한번 찾아볼까? 라고 한다면 요 교점은 3분의 1의 x의 4-x. 거기서 누구를? 현재 이 1차 함수인 x-2와의 교점을 구해주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 넘겨주는 순간 x. 그럼 여기는 x의 4-x가 3x-6이다. 이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는 4x 빼기 x제곱에 3x-6이고 요거 넘겨주는 순간 x제곱 마이너스 x-6은 0이겠네. 이게 되는 거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6. 그러면 이건 x-3하고 x 플러스 2하고의 교점이야. 그럼 x가 3하고 마이너스 2겠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얼마 나온다? 이제 3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1부터 3까지는 또 한 번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에서
또 한 번 1차 함수를 뺄 거야 라고 쓰는 거야. 근데 어떤 학생이 조심해야 될 게,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요거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맞기는 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가 한 건 여기가 fx하고 gx였는데, 여기는 뭐가 되면 3분의 1을 곱했잖아. 그럼 여기는 3fx가 된다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원하는 건 fx 빼기 gx를 원하지만 네가 구한 식은 결국 뭐다? 이건 3fx 마이너스 3fx 이거 넘겼으니까 이쪽 넘겼으니까 여기는 3gx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는 케이스의 식이구나 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점을 구하더라도 실수배를 하지 않았으면 네가 fx 빼기 gx라는 식을 완벽하게 구할 수 있지만 양쪽의 어떤 실수배를 통해서 값을 구할 때는 꼭 한번 주의해서 그 값의 크기가 영향받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예. 그러면 정리하시면 0부터 1까지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4x야 이게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x를 더해달래. 그럼 합쳐주면 얼마냐면 3분의 7x야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오른쪽 것도 보면 현재 1부터 3까지 요거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이고요. 나 3분의 4x야. 근데 거기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해달라고. 그러면 여기는 3분의 1x 그 다음에 플러스 2 3분의 1x 플러스 2를 가지고 적분해 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거야. 자, 나머지는 산수죠. 정리해 본다면 현재 여기는 x의 3승 마이너스 9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6분의 7의 x의 제곱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얼마 됩니까?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9분의 1의 x의 3승 그 다음에 6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2x 범위는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1을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9분의 1 플러스 6분의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0이고요. 3을 넣어주시면 3, 3은 9, 9, 3, 27이죠. 27. 그럼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자, 3, 3은 9예요. 약분하시면 2분의 3이구나. 6분의 9는 2분의 3. 그 다음에 여기는 6이다 설명하시고 빼기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9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2다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되는 거야. 참고로 하면 먼저 이렇게 마이너스 이제 9분의 1짜리 한번 살짝 묶어주면요. 이렇게 되면 얼마 돼요? 플러스 9분의 1이죠. 그럼 플러스 9분의 1이니까 요거는 얘랑 지워지겠네 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6분의 7. 좋아. 그럼 6분의 7에서 6분의 1이래. 6분의 7, 6분의 1. 그러면 얘랑 지워지니까 1 남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되죠? 마이너스 3. 요거 해주면 플러스 3. 그러면 하나 쓸 때마다 요걸 제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를 할 거야. 예. 그리고 남은 거 하나 2분의 3만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시면 4 빼기 2는 2니까 2 플러스 2분의 3. 정리하시면 2분의 7이다 라고 풀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오라는 건 이렇게 되면 주관식이 분수값은 안 되니까 결국 4s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4 곱하기 2분의 7 정리하시면 정답 14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된다. 어렵진 않은데 만약 학생들이 이 절대값의 그래프 현재 이 것을 문제 풀 때 넓이에서 그림을 그려서 대소비교 따져야지 하시는 분들은 정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나는 이 그림 안 그리고 풀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절대 손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특징인 거야. 그래서 넓이의 가장 큰 핵심은 뭐다? 바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오히려 5번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전체집합에서 연속인함수 fx가 다음 그린 것 같습니다 설명하면서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식이 아니고요, 관계성을 줬단 말이에요. 연속함수니까 이거 식 만들 거야, 값 구할 거야 했는데 여기 x 관계식이 없잖아요. 이거 뭐야 하면 fx는 x축 3만큼 옮기고 y축 4만큼 옮기라는 얘기야. 이거
성질이잖아. 이거 평행이동에서 풀라는 얘기인데 3하고 4만큼 옮겨주면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프가. 이게 뭐지? 라고 했어요. 0부터 6까지 fx dx는 0이래요. 현재 x축 및 y는 fx와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6과 9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가져와라 설명했어요. 일단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가에서 알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fx가 f의 x-3 플러스 4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쵸? 만약에 fx가 만약 요게 0이야 0,0이야 그러면 얘는 3, 얼마만큼? 4만큼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요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쵸? 얘를 3,4로 하면 그래프가 똑같이 이제 fx가 흘러가면서 얘랑 똑같아질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또 한 번 그리면 여기서 나오는 그림이 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계속 그려질 거다라고 암시하는 건데 뭐 거기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성질을 써야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죠. fx가 fx-3 플러스 4.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x값 범위가 간격이 몇 칸이 하면 3칸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봤을 때 0부터 6까지 fx dx가 0이래. 그러면 이게 뭔 말이지? 라고 하면 현재 이 범위를 두 개로 쪼개주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이 성질 써먹겠죠. 얘는 x값 간격이 몇 칸이야? 그러면 3칸이다 라는 걸 써먹어야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요. 나는 조금 더 쉽게 풀려면 여기 있는 걸 좀 옮기면 안 될까? 그래서 3부터 6까지 요 fx 대신에 나는 fx 빼기 3 더하기 4라고 표현해주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0부터 3까지 fx dx고요. 3부터 6까지 fx-3 dx고요. 여기서 3부터 6까지 4 dx가 0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잘 봐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거 평행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뭔데? fx, dx. 하지만 범위는 0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상수함수잖아. y가 4인데 범위는 3부터 해서 6까지야 라고 설명해 준다고. 그러면 3, 4시니까 요거 12가 나오겠네. 이게 되는 거죠. 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요거 정리해 보니까 결국 설명해 주는 포인트는 뭐야? 해버리면 2 곱하기 0부터 3까지 fx dx라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 10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부터 3까지는 fx dx가 얼마야? 라고 하면 마이너스 6이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6이면 거꾸로 해서 3부터 6까지는 어떻게 돼? 하면은 fx dx는 6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계속 0, 3, 6 가면 갈수록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살짝 또 한번 지워서 써먹은다면 현재 우리가 알겠지만 0부터 3까지 쉽게 말하면 3부터 6까지 하면 여기가 음수 영역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가서 얘는 음수, 여긴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그래프는 계속 평행이동해서 올라갈 테니까 3부터 9까지를 잡아도 뭔지는 몰라도 앞이 아마 양수일 거야 라고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두 번째, 현재 6부터 9까지 fx dx가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현재 원래는 이게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는데 이 그림상에서 우리가 이미 양수라는 건 이미 증명이 됐고 6에서 9까지 fx dx 이 범위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값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야. 여기로 끌고 와야 한다고. 이걸로.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6부터 9까지 f의 x 빼기 3 플러스 4dx로 정리해줘. 이게 되는 거야. 자, 요거부터 먼저 할게. 이건 어차피 요 구간 3짜리니까 구간의 x 간격 3이고 y는 4니까 요거는 아마 12가 나올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것만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겨주세요. 그러면 얘는 3부터 6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3부터 6까지가 6이니까 얘가 바로 6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럼 6 더하기 12는 얼마 나온다? 그러면 정답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입니까? 라고 하면 4번의 값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이렇게 설명하듯이 연속함수 fx가 나왔을 때 중요한 건 x의 관계식이 있다면 이거는 fx의 식을 구하는 게 맞고, 만약에 이렇게 값을 준다면 그리고 성질을 준다면 이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요 과정 절대 잊지 않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치, 속도, 각도 가볍게 설명해 드리면서 문제풀이까지 이어집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적분의 마지막 과정인 위치, 속도, 각도를 배울 텐데 이 과정은 이미 앞에 미분 때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위치, 속도, 각도 중요 포인트를 설명해 주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여기는 정의역이 뭐야? 라고 하면 시간 t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는 정의역이 시간 t다 라는 말을 꼭 기억해라.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문이 배경을 설명해 준다면 우리가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조건문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건문이 기본적으로 위치함수라면 위치함수 이거는 철저하게 미분을 통해서 구하는 값은 속도로 가겠구나. 현재 이건 속도로 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구하는 값 자체가 맨 처음에 설명 주는 함수가 속도 함수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거꾸로 들어갑니다. 거꾸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위치 혹은 오와 거리를 질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과정의 이름이 뭐냐 하면 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기본적인 우리 처음에 상대방이 주는 조건문을 확인해서 상대방이 주는 식이 위치함수냐 속도함수냐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정적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정적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값, 적분에서는 가장 중요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초기값을 꼭 확인해 주세요. 초기값 확인 필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강의 들을 때 혹시라도 자기가 나는 미분 때 그 부분을 잘 못 들었네 하시는 분들은 그 미분의 마지막 강의를 꼭 다시 한번 챙겨보고 이 강의를 보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이것만 딱 아시면 돼요. 첫 번째, A에서 B까지 F'X dx가 뭐죠?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정리하시면 fx고 a에서 b가 되니까 이거는 fb-fa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걸 해석해 보면 x가 a에서 b까지의 변화율의 합인 거예요. x가 a에서 b까지의 변화율의 합. 그랬더니 뭐가 발생했니? 그러면 이것이 바로 변화량이 생기는 거예요. 변화량. 그러면 f'x가 있다면 이 함수의 전 단계 함수의 변화량, 전 단계 함수의 변화량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이라는 것은 결국 결국 이 식의 의미는 전 단계 함수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전 단계 함수의 변화량을 구하는 게 적분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적분이라는 의미는 전 단계 함수의 변화량이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딱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A에서 B까지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될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속도죠. 그럼 속도 함수 적분하면 뭐가 되니 하는데 이걸 적분하게 되면요. 전 단계 함수가 뭐예요? 바로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해 주는 것은 이것은 현재 전 단계 함수 t가 요걸 살짝 바꿔서 t0와
t1이라고 할게요. 시간이니까 t가 t0에서 t1까지의 위치 변화량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를 구하고 싶으면은 누구를 현재 속도를 정리해 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t 콜 t0에서 t1까지의 위치 변화량이 생기는 거야. 현재 내가 여기서 이제 길을 가는데 현재 내가 여기 왔더니 이때가 얼마야 하면 시간이 t 콜 t0란 말이야. 그러면 현재 내가 t1이 됐어.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이동을 했단 얘기야. 그러면 현재 요만큼에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위치 변화량이 얼마일까? 라고 묻는 과정이 바로 t0에서 t1까지의 vtdt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지. 그쵸? 그러면 조금 더 올려서 하나만 더 적어 본다면 cf 저 위치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보여주는 내용은 딱 t0에서 t1까지의 위치 변화량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다가 t 콜 t0에서의 위치에다가 얹어 놓으면은 현재 정확한 내 위치가 나오겠지. 현재 t0인데 현재 여기는 집에서 100m 거리야. t1까지 움직인 양은 15m야. 그러면 100m에다가 15m를 옮겨주면 t1에서의 위치가 얼마다? 100m 플러스 15니까 115m구나 라고 구하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위치가 뭐죠? 라고 한다면 이거는 x0 플러스 t0에서 t1까지의 vtdt다 이 되는 거야. 단 이 말뜻은 알아들어야겠지. 얘가 바로 뭔데? t 콜 t0에서의 위치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의 그때 당시 시간이 t0인데 t0에서의 위치에다가 거기서부터의 위치 변화량을 얹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다? 이건 t 콜 t1에서의 위치를 구할 수 있겠군 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랭킹 현재 1등이 얘라면, 그런데 또 한 번 낼 수 있는 게 하나 더. 선생님, 속도를 접근할 수도 있지만 속력을 접근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A에서 B까지 그러면 DT인데 여기도 살짝 시간을 바꿔서 T0에서 T1.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하냐면 딱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울 거야. 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속력이라고 한다. 이것은 속도의 절대값이란 뜻인 거야. 속도의 절대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속력이라고 한다. 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속력이 되면 뭐가 되죠? 하면은 속도는 산만큼을 갔다가 뒤로 한 번을 오면은 방향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3에다가 마이너스 1 그러면 2가 되겠지? 라고 설명하는 과정이라면 속력은 크기만 계산해. 그쵸? 그러면 앞으로도 3칸, 뒤로 1칸. 절대값이니까 부호 빼면 3칸, 1칸, 전체 몇 칸? 4칸 움직였잖아 라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현재 얘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t 콜 t가 t0에서 t1까지의 실제 움직인 거리 이게 되는 거야. 실제 움직인 거리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치 변화량과 속력이 현재 위치 변화량과 거리가 같아질 수 있는 딱 한 번의 코드는 바로 뭐냐면 둘 다 속도가 양수가 나왔을 때만 가능해. 또 0보다 같거나 크다가 되겠지. 정확히 말하면 0보다 같거나 클 때만 위치 변화량과 속력에 따른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하지만 상대방의 문제에 따라서는 거리 구해라, 위치값 구해라 라고 질문할 수 있으니까 위치를 구할 때는 속도를 접근하시고 거리를 구할 거야 할 때는 반드시 속력을 접근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조명을 좀 끄고 우리 문제를 풀면서 마지막 부분을 채워봅시다. 엄청 쉬워요. 상대방이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죠? 나는 t가 3에서 6, 현재 k까지 움직인 거리가 25래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움직인 거리거든요. 그게 뭐가 필요하죠? 절대값. 절대값 뭐죠? 눈으로 확인해, 부확인해 이 뜻이죠. 아, 그래서 첫 번째는 살짝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요. VT가 얼마냐 했더니 2t-6이래. 그러면 여기가 -6, 여기는 3이란 말이야. 그런데 3부터 K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움직인 거리가 25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3부터 K까지 2t-6을 적분한다면 요게 25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보다시피 속도가 양수인 거 확인했으니까 절대값 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프가 제일 중요한 내용의 키워드는 그림 그려라. 그러면 이걸 적분하시면 뭐가 돼요? t제곱 마이너스 6t 3부터 k까지 25 k제곱 마이너스 6k 그다음 3 넣어주시면 9 마이너스 3, 6,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6k 값 마이너스 9인데 합치면 플러스 9야. 플러스 9니까 땡겨면 얼마 되지? 플러스 9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6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 k-8과 k 플러스 2의 곱이기 때문에 결국 완성된 정답은 k가 얼마다? 바로 8하고 마이너스 2. 근데 현재 k 값은 3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다. 정답 몇 번입니까? 라고 하면 3번 이렇게 푸시면 작년도 수능 4점짜리 문제를 맞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거리인지 위치인지만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VT가 마이너스 4t 플러스 5야. 예. 자, t가 3에서의 위치가 11이야 라고 설명했어요. 위치가 11이야. 그런데 현재 속도 VT가 있는데 t가 3에서 결국 뭐냐면 x의 3값이 얼마냐면 11이야 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속도를 적분하면 xt가 될 텐데 적분하면 뭐 나와? 아, t제곱에 떨어지면 마이너스 2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t 플러스 c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기값 아니면 어떤 상수값 하나 준다는 얘기인데 x가 t가 3이라면 이게 되는 거죠. x3은 넣어주면 3, 3은 9, 9, 2, 18, 3, 5, 15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11이야 이 뜻이에요. 야,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이야. 넘겨주면 얼마지 하면 c라는 것은 14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는 xt가 얼만데 하면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14다라고 적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상대방이 t가 0에서의 위치가 뭐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정답은 얼마다? 바로 14야.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작년도 6월달 문제를 맞출 수 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구나. 자, 그리고 이제 대단원의 마지막. 작년도에는 6월과 9월과 수능에 트리플 크라운으로 해서 이 적분이 계속 나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도 아마 이 시험 문제는 또 나올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현재 수익선을 위로 움직이는 점 피해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이래요 라고 하는 2차 함수야. 그럼 살짝 보면은 vt라는 것은 t의 t-a니까 아마 그림이 이렇게 되면서 0하고 a일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a가 0보다 크죠? 자, 점 p가 c가 t일 때 0부터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 움직 방향 바꾼대. 움직 방향 바뀐다고? 그럼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니까 바로 이때가 되는 거죠. 바뀔 때, 즉 언제야? 하면은 아, 이거 t equal a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0부터 a까지 움직인 거리가 2분의 9다. 거리가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0부터 a까지야. 그리고 속도가 전부 다 음수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절대값이니까 요거 벗겨주면은 부호를 바꾸어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취한 후에 적분하면 되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값이 2분의 9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 t의 3승 떨어지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a의 t제곱 0부터 a까지. 그러면 이거 2분의 9네. 이게 되는 거죠.
정리해 준다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a의 3승, 여기는 2분의 a제곱 a 3승 이 되겠죠. 0 넣어주면 싹 다 지워지고 이거 2분의 9다 이 되는 거야. 자, 여기는 6분의 2, 6분의 3 합쳐주면 6분의 1 a 3승은 2분의 9야. 그러면 a 3승이란 2분의 9 곱하기 6 약분하시면 3, 27. 고로 a라는 값은 3이야. 이렇게 풀어주시면 정답 3번 확인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뭐 했다? 적분 문제를 다 풀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기출문제 보다시피 이렇게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상당히 쉽죠. 다만 미분과 적분을 공부하면서 구분하셔야 돼요. 위치함수를 주면 이 문제는 뭐다? 아, 이것은 미분을 통해서 속도로 가겠구나. 속도함수를 주면 반드시 이것은 위치나 거리를 묻는 적분 문제구나 라는 걸 꼭 생각하면서 공부한다면 사실은 이 내용이 가장 쉬운 내용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2022 개념적 사고 수학2의 강의를 완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강의를 공부하신 많은 학생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요. 선생님은 이제 바로 연결해서 후속 강의,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수원수투를 다 끝내신 분들은 선택 과목인 확통이라든지 아니면 미적분 혹은 기하의 공부를 빨리 시작하시기 바라고, 그 강의까지 다 마치신 분들은 후속 강의인 바로 킬러문항 완전정복으로 따라와서 함께 공부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많은 준비해놓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학2 종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